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현장 투표를 위해 전국적, 조직적 불법 동원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인터뷰에서 딸이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다녔지만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사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한국말도 한국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채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경험밖에 없는 후보가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본격적인 안철수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말, 안철수 후보의 딸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현수 기자, 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전재수 의원이 제기한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딸이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나와서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역사도 잘 모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어를 정말 아예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제 제기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교육 개혁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 정책을 다 경험해서 하느냐, 정책이란 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응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012년에도 그 딸 안설희 씨에 대한 이중 국적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호화 유학 문제도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명을 내놨습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했고 그리고 이중 국적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의혹을 무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또 안철수 후보의 딸의 재산 공개 거부 그리고 안 후보의 고교 시절에 고액가해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어떤 이유로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동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택에서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1970년대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과외를 받은 것이 됩니다. 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자, 공직자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재산 공개해야 되는 건데, 최석호 기자,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 안 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 미성년자도 아니고 독립생계 가구를 꾸리고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의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딸 재산이 만약에 100억이다, 10억이다 이러면 구체적인 의혹을 가지고 너 안철수 너 이거 재산 빼돌리게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독립 가정을 꾸려서 재산 공개를 안 한 걸 가지고 꽤나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결국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의당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녀의 재산 공개 부분은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또 모든 공직자는 이제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좀 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최석호 기자 말대로 특별히 큰 의혹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두 번째 의혹 한번 짚어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과거 고액가해를 받았다. 1970년대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고액가해를 받았다는 건데 서하나 기자, 이거 당시 환율로 한 달에 100만 원 사실입니까? 네, 당시 환율 아니고 당시 가치로 따지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액이라고 지금 당시에 합니다. 한 달 1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액인 건 사실 지금도 100만 원은 고액가해라고 불리는 기준인데 이 1970년대에도 100만 원짜리 고액가해 받았다라는 게 이 전재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의 근거는 사실 2012년도에 나온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당시에 이 한 월간지와 이 안철수 후보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개월 동안 고액과외를 받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고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과외 강풀이 불어서 과외라는 학생이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 동창이었던 한 지인도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그 과외를 많이 하는 학생으로서 학교 독서실에 잘 남지 않았고 그래서 내 친구 철수라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게 2012년도에 나왔던 한 월간지 보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네, 안철수 후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공부를 못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초등학교 내내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성적표에 숫자가 보였는데 자기 이름의 숫자였다. 뭐 이런 유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뭐 2012년 대선 때 이제 부상고 2학년이 되어서야 성적이 쭉쭉 올랐고 뭐 IQ도 높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일대기를 소개할 때 자신이 공부를 잘했다기보단 책에 탐독하고 그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학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한원 기자, 그럼 국민의당에서는 저런 의혹들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사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한 매체에서 나온 보도고 당시에도 크게 불거졌던 의혹은 아닙니다. 특히 이 고액과의 논란 부분은 더더욱 그랬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지지를 했더니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런 것까지 다뤄야 하냐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 삼는 자체가 조금 더 좀 불편하다라는 태도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호남 경선 이후 불거진 조폭연루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안철수 조폭 그 실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실검 뭐 몇 위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을 그렇게 모독을 합니까? 그러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린다는 건데 어떻게 통합을 할 겁니까? 네, 큰 웃음으로 먼저 답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예, 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안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안 후보가 사실 조폭과 어떤 연루가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국민의당도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행사장에서 이제 그 좀 건장한 체격에 물론 조폭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장한 체격에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이 그 구설에 올랐고 해프닝으로 이렇게 됐을 수는 있지만 뭐 조폭을 동원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경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를 당을 떠나서 아는 정치인들에게 모두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은 다 하나였습니다. 사실 유세하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찍어준다. 그리고 찍어주면서 그 사람 직업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 했고 전과 있는지 확인하고 찍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반박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찍은 사진이 안철수 후보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중엔 틀림없이 조폭이랑 찍은 사진도 있을 거고 사기꾼이랑 찍은 사진도 있을 거고 어디서 누구랑 찍은 사진이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발언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SNS에 올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하면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 영입해서 국회의원이 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표창원 의원 입당식 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국회. 그런데 그 표창원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누구든지 사진을 찍어달라면 찍어드립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안 찍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겁니다. 안 후보도 분명히 이제 조폭인지 알고 찍었을 리가 없다. 안타까운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실 나도 그 정치인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안타깝고
이제 루머가 아니라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자 이러한 글도 올렸는데요. 그 당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이거는 좀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NS를 2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박광원 대변인까지 나서서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조폭 동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본인만 다른 생각을 SNS에 올린다 이런 것 때문에 당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이 SNS는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2시간 만에 내려진 SNS. 좀 전에 홍길동 이야기도 했는데 표창원 의원도 또 이 시대의 홍길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부인에 관련된 의혹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채 채용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한환 기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이것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이 안철수 후보가 교수 시절에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이 3년 단위로 임용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2008년도에 카이스트에 있던 안 후보가 옮기면서 당시 부인이었던 김미경 교수도 같이 서울대로 옮겼는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1+1 그러니까 안 후보를 서울대가 데려가기 위해서 다소 자질이 부족한 김미경 교수도 특혜를 줘서 서울대에 채용시켰다라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조금 몇 가지 의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이 김미경 교수의 전공은 이 병리학입니다. 하지만 이후 법학을 미국에서 한 뒤에 스탠포드에서 연구원을 지내면서 이 생명과학 분야의 진야 쪽으로 다시 와서 카이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대 병리학, 이 생명공책정학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논문을 충분히 냈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 역시 안철수 교수의 채용 과정에 동기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안철수 후보를 임용하기 위해서 김미경 교수까지 1+1로 이렇게 임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특혜 채용 의혹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 기자? 이게 지금 아직 그런 부분까지 취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상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임용된 사례가 서울대 역사상 2번째고요. 또 당시 이 김 교수의 채용을 결정지을 때 14명이 참석해서 8명이 찬성을 하면서 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그 정년을 보장하는 교수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때문에 워낙 당시에 유명세도 있고 뭐 나름 인지도가 높았던 안 후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부인까지 다소 무리가 되면서도 붙여주지 않았냐라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선 당시 경쟁 후보 교수군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의혹, 채용 의혹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위안부 할머니 빈소 조문 논란도 벌어졌었는데 안철수 후보 측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는 언급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사실 보도를 하면서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미 해명을 했었습니다. 불쾌감을 줬다면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러 간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안모닝의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캠프 측에서 논평을 내고 아니 어떻게 그 빈소에 가서 갑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규탄 논평을 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 일정에서 기자들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물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겠다. 어떤 게 흑색 선전이고 검증인지 국민이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약간은 조금 돌아가는 듯 하면서 실제로 그런 작은 문제, 작은 네거티브에 모두 다 대응하진 않겠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때리기에 나선 것.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안철수 후보 견제에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네,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얼치기 좌파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최석호 기자, 어떤 전략일까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처음에 막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막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문재인 대 홍준표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은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층의 표 안철수 후보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정치 구단이다 보니까 박지원한테 안철수는 휘둘린다. 안철수는 그냥 허수아비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이 상황이 돼서 그냥 막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이라도 안철수 후보는 되지 않아야 한다.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역으로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때리게 하면서 박지원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상대할 사람은 박지원 대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가 강하다면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노회한 정치인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이러한 세세한 공격 포인트까지도 집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오늘 사실 이 발언을 한 건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지지층들에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홍찍문이라고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이제 보수층에게 그러니 안철수를 찍어달라 이런 메시지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 안찍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그러나 보수층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약간 전략적 투표를 해볼까라고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들에게 그 뒤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있다.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킴으로써 이제 전략적 투표를 놓고 고민하는 보수층 표심을 좀 흔들려는 홍준표 후보의 전략적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략적 움직임이다. 그래서일까요? 홍준표 후보 오늘 박지원 대표를 공격한 다음에 이해창 전 총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네,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탈당한 상태인데요. 이제 보수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해창 전 총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로또 하듯이 제비 뽑듯이 어떤 게 더 행운이냐 또 어느 쪽하고 연대해야 유리하냐 이런 그 계산이나 이해타산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럼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말씀하신 연대는 정체성이 달라서 할 수가 없고요. 네, 오늘 이해창 전 총재가 홍준표 후보에게 한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랑 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바른정당과 사실상 보수를 놓고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단일화를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요소였는데요. 홍 지사도 아마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우파가 결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받고 또 자기가 그걸 대표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을 받기 위해서 이해창 전 총재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